먼저 한번 블랙웰 시리즈, 특히 개인용 PC 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RTX 50 시리즈, 요거 어떤 겁니까? 네, 일단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젠슨왕이 처음에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이 AI의 장점으로 이 실시간 그래픽이 가능하고 또 신경망 처리가 가능한 이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RTX 50 시리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상업적으로는 가성비가 높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전작 같은 경우 전작의 4090의 시리즈와 성능은 같지만 가격이 거의 3분의 1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데 이 높은 가성비에 대해서 젠슨왕은 AI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고 또 약간은 한국 투자자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탑재된 이 반도체가 마이크론의 GPDDR7이 탑재가 되었는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블랙엘 기반 아키텍처인 이 그레이스 블랙엘에 대해서는 조금 양산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산이 시작됐다라고 전했으며 또한 미디어텍과 대만 기업이죠. 대만의 미디어텍과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와트당 효율성은 기존보다 3배 그리고 그다음에 와트당 기준으로는 효율성이 4배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는 효율성이 3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블랙엘은 앞으로 엣지나 AI 등에서 더 폭넓게 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엘 기반 칩 중에 또 토르라는 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자율주행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용에서도 쓰이게 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모두 커버가 가능하며 전작인 이 오린과 대비해서는 추론 성능이 20배 향상되었다고 전하며 이 강력한 이 블랙엘 기반의 3개의 칩을 모두 발표했고 기존에 특히 양산과 관련돼서 분명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불식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산되었다라고 전하며 일부 이제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자막이 블랙웰 is in full production 이라는 자막이 있었어요. 그 화면에 쫙 띄워지면서 그동안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엔비디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의미가 RTX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원래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개인 PC를 쓰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써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살 수도 없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도 몰랐는데 소비자 단으로 이제 RTX로 블랙웰의 아키텍처가 들어온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40 시리즈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반응이 뜨거운 걸 봐서는 확실히 좀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AI 이제 물어보면요. CES 가신 분한테도 오늘 또 물어봤거든요. AI 에이전트 얘기가 올해 정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는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좀 해줬죠. 네, 이제 에이전트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약간 아이덴티티 혹은 자아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에이전트 AI인데요. 각 산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에이전트 AI를 사용한다면 병원 예약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문의 AI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이 젠슨왕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10억 명의 이런 사무직 근로자가 있고 이 근로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결국 에이전트 AI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트릴리언 달러의 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거대한 숫자를 말을 하였는데 이 에이전트 AI를 구축하기 위한 3가지 기술을 이제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3가지 기술은 린, 네모 그리고 에이전트 블루프린트인데요. 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훈련된 이 모듈화된 AI를 가지고 있고 네모에서는 이러한 모듈화된 AI가 결국 AI 에이전트 훈련 플랫폼에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 AI 에이전트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서비스를 통해 이 젠슨왕이 이런 에이전틱 AI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하며 자신들의 어떤 향후 거대한 시장에서도 여전히 AI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피지컬 AI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히 로보틱스를 위한 이 세 가지 컴퓨팅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뭐 성체랑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AI를 훈련시키는 DGX, 그리고 훈련 후 실제 작업을 하는 AGX,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DGX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의 푸다가 있고, AGX는 뭐 기존의 오리온, 제스틴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르까지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인 옴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 옴니버스를 통해서는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코스모스로는 이 시뮬레이션 한 것을 기반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결국 이 피지컬 AI에 필요한 3대 요소 모두 엔비디아가 제공하며, 향후 이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도 계속된 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이런 뭔가 그 로직들을 만들고 피지컬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와 함께 하는가? 요게 사실은 제일 이제 중요하죠.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요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회사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었는가? 뭐 공개된 게 좀 있었죠.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좀 공개를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개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기온이나 액센추어 등과 함께 이 창고와 관련된 어떤 창고 물류 관리와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과 관련돼서 파트너십을 쓰고 있고, 특히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많은 파트너십과 좀 특히나 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메르세데스, 토요타, 그리고 오로라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이제 드라이브 AGX 올인이나 아니면 소로를 통해 자율주행을 발전을 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특히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엔비디아 플랫폼을 통한 차량이 좀 출시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젠슨왕이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오로라에 대한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버와도 현재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퍼플렉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AI 협력을 통해서 AI 기반 코딩을 키우고 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네. 뭐 엑센추어라든지 메르세데스, 도요타, 오로라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버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지금 로지텍도 함께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로봇들이 손 흔드는 영상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로봇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결국 젠슨왕은 이제 일반 제너레이티브 로봇의 시대는 좀 조용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제 결국 로봇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시각을 내놨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에이전트 AI이고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전트 AI에서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특히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모두가 결국에는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한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로는 일반적인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이 훈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운전만 시키면 충분한 정보가 습득이 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모방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훈련이 어려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작 브루트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훈련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을 위한 엄청난 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훈련 부분에서 충분한 강점이 있다라고 자신들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 굉장히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조금 이러한 좀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3.43% 상승했지만, 오늘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고, 또 3월에 GTC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